당신 미쳤어?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다고. 미안해. 하지만 곧 회복될 거야. 회복? 언제?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 회복해? 60세에 퇴직한 남성이 아내와 나눈 절망적인 대화입니다. 하지만 7년 후 그에게 일어난 반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60살이에요. 지난달에 34년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격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손에 쥔 게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도 고생 많았다며 좋아했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해서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집 대출은 아직 3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몇 년 안에 바닥날 텐데 밤마다 계산기 두드리며 한숨만 나왔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철수야,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 요즘 금리가 얼마나 낮은데 투자해야지, 투자. 동창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주식 얘기를 신나게 했어요. 누구는 삼성전자로 얼마 벌었다. 누구는 어떤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박철수, 너 아직도 예금만 하고 있어? 요즘 시대에 그러면 망해. 빨리 주식 시작해라.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평생 격리 일을 하면서 위험한 일은 피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쌓여가는 병원비 고지서를 보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결국 동네 증권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안전하게 시작하시려면 우량주부터 해보세요. 삼성전자, LG화학 같은 대기업 주식이면 안전하거든요. 그럴싸하게 들렸어요. 삼성전자는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망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5천만 원을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에 나눠서 넣었습니다. 첫 달엔 수익이 났어요. 200만 원 정도 올랐을 때 정말 신났습니다. 역시 투자를 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아내한테 자랑도 했고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다음 달부터 주식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일시적인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도 계속 떨어졌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좋은 주식이라고 했는데 불안해진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식 전문가들이 운영한다는 유료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월 회비가 10만 원이나 했지만 전문가 추천주로 수익률 80% 달성이라는 광고에 혹해서 가입했어요. 그 카페에서 추천하는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주식 사세요. 내일 아침에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왔어요. 저는 그걸 맹신하며 매일 매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6개월 지나니까 1억 2천만 원이 1억 원 정도로 줄어 있었거든요. 2천만 원이나 날린 거예요. 아내가 통장 잔고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돈이 줄었어요? 아, 그게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거야. 곧 올라갈 거야. 일시적이라뇨? 2천만 원이나 없어졌는데. 아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걱정하지 마.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주식이니까 분명히 오를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매일 주식 시세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빨간색 숫자를 볼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실을 만회하려는 욕심이었어요. 이번엔 진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남은 7천만 원 중에서 또 3천만 원을 추가로 넣었어요. 그런데 운이 정말 없었나 봐요. 그 추가로 넣은 돈마저 계속 줄어갔거든요. 1년이 다 지날 무렵엔 1억 2천만 원이 7,800만 원까지 줄어버렸어요. 무려 35%나 손실을 본 거였습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 미쳤어요?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다 날렸다고요. 아내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돈을 다 날린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곧 회복될 거야. 회복이요? 언제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 회복돼요? 그날 밤 아내는 저와 얘기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34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라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 병원비 때문에 투자금에서 돈을 뺐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러다가 정말 다 잃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1년차가 지나고 저는 더 큰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한 정보야. 유료 카페에서 또 다른 추천주가 나왔어요. 어떤 바이오 회사 주식이었는데 임상 결과 발표 전에 사면 100% 오른다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남은 돈 중에서 또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어요. 임상 결과가 실패로 나오면서 그 주식은 하루 만에 30%나 떨어졌거든요. 2천만 원이 1,400만 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자주 매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시세부터 확인하고 화장실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차트를 봤어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매매 신호를 기다렸고요. 이번엔 진짜야. 이번만 성공하면 다 회복할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절매라는 것도 배웠어요. 10% 떨어지면 무조건 팔고 5% 오르면 또 팔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파는 주식은 나중에 다 올랐고 제가 사는 주식은 계속 떨어졌어요. 수수료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했어요.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는 제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하면 원금 회복할 수 있어. 원금 회복이요? 벌써 몇 개월째 그 얘기예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저는 몇 개월째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당뇨 합병증이 악화된 거였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일주일간 입원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앞으로 절대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바로 제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매일 주식 때문에 짜증내고 돈 날렸다고 한숨 쉬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병원비가 또 500만 원 나왔어요. 이제 정말 투자금에서 뺐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7,800만 원이었던 돈이 어느새 6천만 원대까지 줄어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날 밤 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4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1년 만에 반토막 냈고 아내까지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내는 저와 대화를 거의 안 했고 제가 스마트폰을 만지기만 해도 차가운 시선을 보냈거든요.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다 날렸다고.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참았던 화를 다 터뜨렸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아픈 거 모르세요? 매일 밤 돈 걱정하다가 잠 못 자서 당뇨가 더 악화된 거예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가족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간 주식을 안 봤어요. 스마트폰도 거의 만지지 않았고요. 대신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 눈치가 보였거든요. 도서관 경제 서적 코너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어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펼쳐봤는데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은 감정을 배제하고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지난 1년간 제가 한 모든 행동이 정반대였거든요. 감정에 휘둘려서 매일 사고팔고 단기간에 돈 벌려고만 했으니까요. 그 책을 다 읽는데 3일이 걸렸어요. 버핏이 어떻게 투자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지, 그의 원칙들이 어떤 건지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말이었어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는데 읽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사람들 감정에 따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진짜 가치대로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20년간 진행한 투자 대회 결과였는데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거의 매매를 안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1등은 아예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20년간 한 번도 매매를 안 한 사람이었대요. 이게 말이 되나?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면서 고생한 게 다 헛일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제가 34년간 격리 일을 했을 때를 떠올려 봤거든요.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매년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게 보였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10배 성장하는 일은 없었지만 10년, 20년 보면 분명히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투자도 마찬가지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1년간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다시 도서관에 가서 투자 관련 책들을 더 찾아 읽었어요. 그 중에서 인덱스 펀드에 대한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방식이었어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따라가라.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시장을 이기려고만 했거든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벌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도서관에서 투자 공부를 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개별 주식은 절대 안 한다. 둘째, ETF로만 투자한다. 셋째, 한 번 사면 절대 팔지 않는다. 넷째,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는다. 다섯째, 주식 시세는 1년에 한 번만 확인한다. 이 원칙들을 종이에 써서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혹시라도 흔들릴 때마다 꺼내서 보려고요.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남아있던 개별 주식들을 다 정리했어요. 물론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돈 5천만 원을 나스닥 ETF에 넣었습니다. 아내한테도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더 이상 매일 매매 안 해. 그냥 넣어두고 기다리기만 할 거야. 또 그런 소리예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아내는 믿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저도 이미 몇 번 다짐했다가 번복했었거든요. 이번엔 진짜야.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완전히 다른 방식이야. 하지만 아내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말로는 뭘 해도 믿지 않겠다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증명해 보이기로 했어요. 스마트폰에서 주식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증권 계좌 비밀번호를 바꿔서 아내한테만 알려줬어요. 이 비밀번호는 1년 뒤에 알려줘. 그전에는 절대 안 돼.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1년간 안 볼 거예요? 응. 그리고 매월 20만 원씩 추가로 넣을 거야. 연금에서 빼서. 그렇게 새로운 투자가 시작됐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주식 시세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어요.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 적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주식 생각이 안 났고 뉴스에서 주식 얘기가 나와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제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어요. 철수야, 요즘 주식 안 해? 지금 좋은 종목 하나 있는데.
아니야, 나는 이제 안 해. 왜? 포기했어? 포기한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꾼 거야. 하지만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바보 같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큰 유혹이 있었어요. 친구가 전화를 했거든요. 철수야, 지금 당장 삼성전자 사라. 내일부터 반도체 대박이야.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달려갔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난 이제 그런 거 안 해. 야, 너 정말 바보구나.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친구는 실망한 듯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삼성전자가 일주일 만에 15%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원칙을 지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나고 드디어 계좌를 확인할 때가 왔어요. 아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5천만 원이 6,200만 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1년 만에 24% 수익이 난 거예요. 거기에 매월 넣은 240만 원까지 합치면 총 6,44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숫자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보, 이게 진짜예요? 응, 진짜야.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바뀌려고 노력하는 걸 믿지 않았어요. 아니야, 당연히 믿기 힘들었을 거야. 내가 워낙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날부터 우리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내도 제 투자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했거든요. 2년 차, 3년 차가 지나면서 꾸준히 성과가 나왔어요. 물론 중간중간 떨어지는 구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상승했거든요. 매월 20만 원씩 넣는 것도 습관이 되었고요. 4년 차쯤 되니까 주변 사람들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걸 보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철수야, 너 어떻게 투자하는 거야? 요즘 다들 손해보는데 너만 계속 수익 내네. 별거 아니야. 그냥 ETF 하나 사서 계속 놔두는 거야. 그게 다야? 그럼 매매는 언제 해? 매매? 그런 거 안 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매매를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5년 차가 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초기 손실을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1억 2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7,8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돈이 다시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온 거였거든요. 거기에 매월 넣은 돈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2억 6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아내가 그 숫자를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옳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를 바보 같다고 놀렸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창 모임에서 만난 김영수가 먼저 다가왔거든요. 철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어떻게 하는 거야? 영수는 지난 5년간 개별 주식으로 투자했다가 원금의 절반을 날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걸 지켜봤던 거죠. 진짜 별거 아니야. 나스닥 ETF 하나만 사서 계속 놔두는 거야. 그리고 매월 조금씩 추가로 넣고. 그게 다라고? 그럼 언제 팔아? 안 팔아. 30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말이 돼? 오르면 팔아야 수익 아니야?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영수야, 우리가 30몇 년간 월급 받을 때 매월 오른다고 회사 그만뒀어? 계속 받았잖아. 투자도 마찬가지야. 그 비유를 듣고 영수가 아 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날부터 영수도 제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6년차 말에 계좌를 확인해 보니 총 자산이 3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이었죠. 5년간 매월 넣은 1,200만 원까지 합치면 정말 놀라운 성장이었어요.
아내가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제 진짜 안심이 되네요. 우리 노후가 보장된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아내 병원비도 부담 없이 낼 수 있었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7년 차였어요.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는데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근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기 투자의 위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괜히 계좌를 확인해 보고 싶어졌어요. 아직 1년이 안 되었지만 궁금했거든요.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3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반년 만에 6천만 원이나 오른 거였어요. 이게 복리의 힘이구나. 그동안 책에서만 읽었던 복리 효과를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초기에는 천천히 올랐는데 원금이 커질수록 같은 수익률이라도 절대 금액이 훨씬 커지는 거였죠. 아내한테 보여주니까 아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부자가 된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조용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지난 7년을 돌아봤거든요. 정말 힘들었지?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특히 처음 2년이 가장 힘들었어. 그때 당신이 아팠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 미안해요. 그때 저도 너무 화를 많이 냈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였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잠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어요. 현재 제 나이는 67세가 되었고 총 자산은 3억 8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 전에 한 가지 계산을 해봤어요. 현재 추세대로 연평균 20% 수익률을 유지한다면 제가 80세가 될 때까지 13년이 더 남았거든요. 복리로 계산해보니 대략 8억 원 이상이 될 것 같았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네. 아내도 그 계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야. 요즘은 매주 복지관에서 투자 강의를 해요. 매번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다들 처음엔 의심스러운 표정이에요. 정말 그렇게 쉽게 될까 하는 눈빛이죠. 하지만 제 실제 계좌 내역을 보여드리면 눈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어제도 새로 오신 분이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60살에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저도 60살에 시작했는데 7년 만에 이렇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분 얼굴에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런 표정을 보려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7년 전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닥까지 떨어져 봤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감정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시장을 따라가고 꾸준히 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우리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면서 돈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좋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